자,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차에는 맵소스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차에 라이팅에서 V-Ray 선 부분을 좀 더 해야 하기 때문에 V-Ray 라이트 부분 중에서 V-Ray 선을 추가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업하던 파일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작업하던 파일, 그 비테스트 하던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V-Ray 라이트들이 있었죠. V-Ray 라이트들이 있었는데 V-Ray 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 빛이에요. 외부 빛.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카메라랑 빛이랑 설치를 했었죠. 요 돔 카메라까지는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요 박스에서 이렇게 세 면을 없애줄 겁니다. 딜리트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외부 빛이니까 외부로 얘가 노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거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렌더링을 걸어보면 막 까맣게 나오겠죠. 까맣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에 가서, 지오메트리가 아니죠, 라이트에 가서, 라이트에 보면 포토메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걸 V-Ray로 바꿉니다. 이렇게 V-Ray로 바꾸시고, 여기에 보시면 V-Ray 선이라는 게 있어요. V-Ray 선. V-Ray 선에 가서 V-Ray 선을 이렇게 놔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은 V-Ray 선 오브젝트고요. 여기 사각형, 노란 사각형으로 보이죠. 요 부분이 V-Ray 선의 타겟이에요. 타겟 포인트. 그래서 요거를 뭐 요렇게 놓고 V-Ray 선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자, V-Ray 선을 처음에 놓으실 때 여러분은 요 지우시면 돼요. V-Ray 처음에 다시 놓을게요. 자, 8번 눌러서 요거까지 지워줘야, 요거 environment map 요거까지 컷을 해줘야 그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V-Ray 선은. 자, 다시 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놓으면 되는데, 이런 그 창이 뜨죠.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지웠던 8번 눌러서 environment map 지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environment map을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거를 아니오를 누르고 다른 environment map을 넣어도 돼요. 근데 보통 테스트 렌더 할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정해주겠죠. 이 V-Ray 선의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밤, 낮 뭐 이런 게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자, 아래로 내렸습니다. 타겟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밤이 되고요. 얘를 조금 올려봅시다. 아주 조금만.
살짝.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얗죠. 자, 이게 하얀 이유는 V레이서는 태양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EV 값을 8.8로 맞춰놨는데 이거는 제가 V레이 선 말고 V레이 그냥 플레인 밝기에 맞춰서 해둔 거고, 그거에 따라서 V레이 선 밝기도 바뀌어야겠죠. V레이 선의 밝기는 여기에서 바뀝니다. 자,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가 V레이 선의 밝기예요.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가 V레이 선의 밝기고, 얘는 0.04 정도 주면 적당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0.04 정도 주면 피지컬 카메라가 없어도 작업이 됩니다. 자, 여기 이쪽도 한번 지워 볼게요. 이쪽 벽도 그냥 이쪽만 뚫어 볼게요. 네, 이렇게 그 V레이 선이 태양하고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타겟점 위치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얘가 석양의 느낌을 내는 거고, 조금만 더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 아침의 느낌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정오의 느낌이 나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얘가. 그래서 태양이 넘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태양이 넘어가는데 밝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양질 때는 조금 어둑어둑하죠. 그리고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고,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집니다. 자, 그것 때문에 피지컬 카메라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에서 얘를 0.008 정도 한번 줘볼게요. 지금도 좀 밝은 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아이고, 모래시계가. 이 상태에서 필터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필터 컬러라는 거는 얘 V레이 선의 컬러를 뭐 좀 바꿔주는 거고, 여기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림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얘가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데, 저희 그림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금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하든지 아니면 얘를 좀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키워서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데 V레이 선의 이 인텐시티 멀티플라이 밑에 있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2 이렇게 한번 늘려 볼게요. 렌더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선명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좀 뿌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1보다는 4에서 8 정도 값을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자, 그리고 섀도우 서브디브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 섀도우의 경계면에 생기는 노이즈를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높여주면 더 퀄리티 높은 그 빛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8번에 가면 요 맵이 하나가 있어요. 맵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맵 매테리얼 에디터,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로 이렇게 인스턴스로 가져오면
이거를 별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 맵을 별도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수정하느냐, 스페시파이 선 노드라는 거에 체크를 해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Vray 선의 밝기와 얘는 서로 연관없게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Vray 선, 요 녀석과 이 Vray 스카이, 이 녀석이 원래는 빛의 밝기가 같이 움직여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땐 이 설정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이시죠? 네.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 얘 Vray 스카이의 밝기도 우리 렌더링 거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6 정도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봅시다. 밝죠, 여전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바깥쪽에 그 배경 하늘 있죠. 배경 하늘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적정한 하늘의 컬러를 여러분이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약간 영향을 받죠. 외부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붕이 덮여 있고 부분만 뚫려 있다 그러면 빛의 영향을 덜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내 공간을 할 때 바깥쪽 외부의 하늘 부분을 좀 내가 컬러를 맞추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태양 광원을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에펙트 디퓨즈를 체크를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껍데기에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게 없어지는 옵션이에요. 에펙트 디퓨즈 이거 체크 해제 버리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익스클루드라는 옵션 지난 시간에 Vray 라이트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요 정도 잡아놓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이트로 해놓고 항상 빛 테스트는 화이트로 해놓고 해주셔야 이 빛이 타는지 안 타는지, 빛에 의해서 매테리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맵소스를 이어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맵소스에 관련된 거를. 자, 여기 보시면 그 매테리얼 에디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이런 식입니다. 자, 매테리얼이 있고요, 맵이 있고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씬 매테리얼이라는 게 있고 샘플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하나씩 드리자면, 매테리얼은 실제로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질. 맵은 그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다 연결하는 거예요. 네, 이런 데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Vray 스카이도 맵이죠. 맵. 외부 파일을 끌어다가 씁니다.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매테리얼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맵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껐다 켰다 하는 거, 베이저 플롯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존재해요. 웹소스 중에서 컨트롤러는.
씬 매테리얼은 뭐냐면 씬에 사용된 매테리얼이 여기에 뜨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오토 업데이트에 체크를 해줘요. 이거를 체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 장면에 적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뷰포트 상에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되어 있는 매테리얼만 여기다가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줘야 여기 적용되어 있는 그 매테리얼들을 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셀렉티드 오브젝트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여기에다가 매테리얼을 표시해 준다예요. 그래서 물론 이거 가지고 뭐 불러오기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선택한 경우에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서 꺼내서 수정하기도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매테리얼은 뭐 다른 옵션은 손 안 댈 겁니다. 일단은 매테리얼에다가 맵 소스를 하나씩 집어넣어 볼 겁니다. 네, 맵 소스를 하나씩 집어넣어 볼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맵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떻게 그 매테리얼을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맵소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보면은 요것뿐만 아니라 스캔라인 렌더러에도 이렇게 맵소스가 있고, 인바이런먼트에도 있죠. 여기 아까 우리가 스카이 맵 적용한 거죠. 요거죠, 요거. 근데 요거랑 달라요. 저기 인바이런먼트 피지컬 선 스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거랑 다릅니다. Vray 스카이예요, 요거는. 그래서 얘랑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얘랑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요거는 Vray에 있습니다. 매스라는 게 있고, 여기 또 굉장히 많죠. 인버트, 맥스, 민, 멀티플라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플롯, 여기 수학적인 요소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벡터 역시 약간 수학적인 요소들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산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닉스는 이쪽에 있어요. 피닉스 그 입자를 우리 파티클 플로우 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VA에서 입자 연산이 가능하게, 더 간단하고 더 가볍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거 관련된 웹 소스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Vray 소스들이 있죠. 여기서 Vray 스카이가 요거예요. 네, 이게 적용이 된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다양한 맵 소스들이 있는데, 이 맵 소스들을 여기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체커를 디퓨즈에다 주면 렌더링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걸리죠. 이런 식으로 걸리지만, 만약에 디퓨즈가 아니라 얘를 리플렉트에다 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는 반사가 있고 여기는 반사가 없죠. 보이시죠? 반사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죠. 범프 맵에다 한번 줘봅시다. 범프 맵에다 줘보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또 변화를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웹소스는 이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웹소스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체커라는 녀석에 보면 좌측에 또 노드 포인트가 있죠. 자, 이 노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얘를 더블 클릭해서 눌러보면 얘가 컬러가 블랙과 화이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노 맵이라고 돼 있죠. 컬러 1은 블랙이에요. 블랙 부분에 뭔가 다른 걸 넣고 싶어요.
블랙 부분에 나는 뭔가 다른 걸 넣고 싶다. 그러면 블랙 부분에 다른 걸 넣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넣어보면 되죠. V-Ray 말고 비트맵에서 난 이 부분이 돌질감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돌을 꺼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컬러 툴을 어드밴스드 우드, 기본 제공되어진 어드밴스드 우드로 디퓨즈 컬러를 뽑아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소프트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소프트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얼마나 부드럽게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끊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끊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섞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어때요? 사암이 돼버렸죠. 사암류의 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도 실제로 이 체커는 섞어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그 여러 가지로 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섞이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얘를 그라데이션으로 섞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여기 폴오프, 그라디언트 램프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섞어주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체크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이건 이제 응용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굴리셔야 돼요. 어떤 맵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머리를 되게 잘 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소프트으로 한 일정도 줘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넘어가는 매테리얼을 만들 수가 있죠. 저희 이거를 여기다가 주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걸려요. 아래쪽은 나무, 위쪽은 사암에 가까운 돌이 되는 이런 그라데이션 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범프까지 줘버리면 더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섞이고 나면 범프가 이렇게 뭐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돌 맵이랑 요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인 것 때문에 범프 들어간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또 후 처리를 통해서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프가 잘 안 들어간다 그럴 때 얘가 대비가 심해야만 들어가겠죠. 이럴 때는 밑에 컬러 커렉션이라는 걸 또 쓸 수가 있죠. 자, 컬러 커렉션이라는 걸 연결을 해주고, 얘는 어차피 범프로 쓸 거니까 컬러가 필요 없으니까 세츄레이션 줄여주고 흑백으로 만들어주고, 밑에 보면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자,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차이를 확 줘버립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범프를 좀 더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RGB 멀티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얘를 하나 연결해주고 똑같은 맵을 여기다가 하나 더 연결해주면 이렇게 진해져요. 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범프에다가 넣어서 한번 보죠. 이렇게 진해진 다음에 컬러 커렉트를 한번 더 넣어줘서 컬러 커렉션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 선 사이에다가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플러스 표시가 생기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대비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식, 이렇게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렌더링 한번 걸어봅시다. 예전에 범프가 좀 미약한 느낌이긴 한데 계속 조절을 하면 맞출 수 있겠죠. 이거는 기본 화이트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해야 돼요. 근데 포토샵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가져오는 거는 바로바로 렌더링 걸어보고 수치를 변경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포토샵에서 작업하고 와서 테스트 렌더 저장해서 테스트 렌더 걸어보고 아니면은 또 가서 조절해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휴식하고 할게요.